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인 지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일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불리한 전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60일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험이 강화되고 주 우크라이나 미 대사관이 러시아의 폭격 가능성을 이유로 문을 닫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마을과 도시들이 함락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대인지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영토를 방어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정책을 뒤집는 결정으로 당시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했으나 퇴임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투가 전선 지역에서 격렬히 이어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평화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양측은 협상 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 사거리 300km에 이르는 미국산 에이템킨스 미사일로 러시아 블란스크주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장거리 타격 무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러시아는 핵교리를 개정하며 비핵국의 재래식 공격이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을 경우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위협이 예상된 반응이라는 입장으로 미 국무부는 러시아 핵교리 개정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핵 대비 태세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러시아의 위협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개입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의회 연설에서 현재 11,000명 수준인 북한 파병 병력이 최대 1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선이 확대됨에 따라 전쟁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윈TV 뉴스 박수아입니다. 치약회사로 유명한 톰스 치약에서 세균과 곰팡이 유사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톰스 오브 메인의 제조 시설을 조사한 결과 치약 제조에 사용된 물에서 세균과 곰팡이 유사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FDA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경고 서한을 모 회사인 콜게이트 팜올리브에 보냈습니다. FDA는 지난 5월 메인주 샌포드에 위치한 톰스 오브 메인 제조 시설을 점검하며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물 샘플과 완제품 치약에서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 콜게이트 팜올리브에 보낸 경고 서한에 따르면 발견된 세균에는 슈도모나스 아이루지노사와 랄스토니아 인시디오사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슈도모나스 아이루지노사는 혈액 및 폐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수집된 여러 물 샘플에서 검출됐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FDA 조사관은 물탱크 뒤와 호수 릴 기저부에서 곰팡이 유사 검은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위치는 치약 제조 장비에서 불과 1피트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해당 물질이 습기가 쌓이기 쉬운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청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FDA는 톰스 오브 메인 측에 물 시스템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물의 총 미생물 수 제한치를 설정해 생산에 적합한 물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조 공정 설계 및 통제 전반에 대한 평가, 미생물 위험 요인 검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위험 평가 및 조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경고 서한에 따라 15일 내로 시정 조치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톰스 오브 메인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제품을 제공하며 브랜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완제품이 출고되기 전 항상 테스트를 진행하며 생산된 치약의 안전성과 품질에 여전히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협력해 샌포드 시설의 물 시스템을 점검했고 FDA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샌포드 공장의 물 시스템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총격으로 절도범을 살해해 기소된 FBI 한인 요원이 있습니다. 정당 방위와 과잉 대응 사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파견 근무 중이던 한인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다 총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의 무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당 방위와 비무장 상태로 항복 의사를 밝힌 용의자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일 지역 매체에 따르면 전 애틀랜타 경찰국 소속이었던 한인 경찰관 성김 씨가 FBI 파견 근무 중 절도 용의자인 지미 애치슨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연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 애틀랜타 북서부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성김 씨는 FBI가 주도하는 애틀랜타 Metro Major Offender Task Force에 소속되어 중범죄 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강력범죄 용의자들을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휴대전화 절도 용의자인 지미 애치슨이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나타나면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애치슨을 체포하려 했으나 애치슨은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뛰어내리며 도주했고 이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애치슨은 도주 끝에 옷장에 숨어 있었고 그를 발견한 김 씨가 총격을 가해 얼굴에 치명상을 입은 애치슨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2022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김 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후 해당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국에서 26년간 근무한 베테랑 김 씨는 지난해 10월 은퇴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총격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애치슨이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망자의 가족들은 애치슨이 비무장 상태였으며 총격 당시 손을 들어 항복의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미주 뉴스 전성구입니다. 한인 여성이 미국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기부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여자 축구팀들을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 미셸 강 회장이 미국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 3천만 달러를 기부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는 19일 미셸 강 회장이 향후 5년 동안 협회의 여성 및 유소녀 프로그램을 위해 3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 축구협회 역사상 여성 및 유소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규모의 기부금이며 동시에 기부자로부터 받은 최고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유소녀 선수들의 경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 육성하며 여성 선수, 코치, 심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축구협회 신디 팔로우 콘 회장은 미셸 강 회장의 기부는 미국 여자 축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 기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선수, 코치, 심판 등 여자 축구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여성 스포츠는 오랫동안 과소평가되고 주목받지 못했다며 여성 선수들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기장 안팎에서 여자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11대, 13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여성 권익 신장에 앞장섰던 이윤자 전 의원의 딸로 서강대 재학 중이던 1981년 유학을 떠나 글로벌 방산업체 노스럽 그러먼 인포텍에서 부회장과 제너럴 매니저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2008년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공공부문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인 코그노산트를 창업하며 성공적인 경영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자 축구에 집중하며 2022년 워싱턴 스피릿 인수를 시작으로 축구계에 뛰어든 강 회장은 지난해 잉글랜드 여자 챔피언십 런던시티 라이어니스 구단주가 되었고 올해 2월에는 유럽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8회 우승을 차지한 명문 올림피크 리옹 페미닌의 지분과 과반을 확보하며 구단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여자 축구의 프로화를 목표로
세계 최초의 멀티 구단 글로벌 조직인 카니스카 스포츠 인터내셔널을 설립하며 여자 축구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는 강 회장을 전 세계 여성 스포츠 발전에 헌신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리더이자 투자자로 평가하며 그의 기부와 활동에 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유전자를 이용한 암 자가진단법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체 암 중 5에서 10%만 유전적 변이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암 전문의 마이클 세케레스 교수는 유전자를 이용한 암 자가 진단법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며 암 진단에 대한 의견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업적 자가 진단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 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특정 암과 유관된 유전자 돌연 변이를 찾아내는 것으로 유전자 검사를 주문하기 전에 환자들이 몇 가지를 고려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암에 걸릴 경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전체 암 중 약 5에서 10%만이 유전적 변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둘째, 상업적인 검사는 몇 가지 유전자 돌연 변이만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23andMe의 검사 결과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했음을 알려줄 수 있지만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많을 경우 자신이 암 유전자를 유전받았을 위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이 같은 자가 진단 검사보다 더 포괄적인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 변이는 나이가 들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세포 핵이 포함된 유전자는 생명 활동의 청사진이나 설명서 역할을 하며 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일생 동안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돌연 변이는 세포가 계속 성장하라는 신호를 변경하거나 손상된 세포가 자멸하도록 지시하지 못함으로써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으며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유전자 돌연 변이를 축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 즉 세포가 자기 복제 중 실수를 저지를 경우이거나 담배 연기나 알코올과 같은 독소에 노출된 결과일 수 있고 암을 유발하는 돌연 변이가 나타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암은 고령자에게서 진단되며 미국에서는 암 진단의 중간 연령이 66세라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15개 주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캠퍼스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15개 주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캠퍼스 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오하이오주 내 다수 학교에서도 교직원 총기 휴대를 허용하면서 주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14%로 늘었습니다. 2017년에 오하이오주 리버티 살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사망자는 없었지만 교내 화장실에 남겨진 총알 자국은 교내 학생들은 물론 교사 및 교직원에게도 잊지 못할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교직원 총기 휴대보다는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게 만들고 학교 안전요원 등을 확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남쪽으로 50마일 떨어진 데이톤 인근 매드리버 학군에서는 교사들 20여 명에게 총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들의 신원은 비밀입니다. 체드 YN이란 슈퍼인텐트 이름 하나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총기는 캐비넷 안에 넣고 잠근 상태이며 비밀 코드를 통해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기를 배포하는 오하이오주 학교들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교직원들은 만약 학생이 총기를 교내에 들여온다면 그는 살인자가 될 수 있기에 학교 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작된 시카고 레스토랑들의 3-4% 추가 요금 부과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은 이 요금이 투명하지 않고 공지 부족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요금은 운용 비용 상승을 이유로 도입되었으나 팬데믹이 끝난 지 1년 반이 넘은 지금도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 요금은 메뉴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시스템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카고의 대형 레스토랑 그룹인 레러스 엔터테인유는
소비자 사기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객은 자신이 구매하는 메뉴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그룹은 요금 부과는 정당하며 고객 요청 시 삭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토로하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으로도 알려져 있는 차량 관리국들 중 한 곳이 문을 닫습니다. 일리노이주 총무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5일 락포트에 있는 차량 관리국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장관은 락포트 고객들에게 조이스 로드 201번지에 위치한 졸리엣 DMV를 방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일리노이주 DMV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무부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주 저녁에 차량 관리국이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